학생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종래에 뭐였죠? 이걸 작년까지 이걸 명칭을 뭐라고 불렀어요? 입학 사정관 전형. 근데 그런 말 지금 안 쓰지만, 자, 이런 사람은 보세요. 뭐 여기 나오지만 서류평가가 많고요. 그 다음에 내신도 반영을 하고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 등등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볼 게 뭐냐면 여기에서요,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여기 한번 보세요. 요 표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이게 여기가 입사관, 이게 학종인데 많은 엄마들이 입사관 전형과 학종이 같은 건 줄 알아요. 우리가 엉덩이하고 궁뎅이는 다른 겁니다. 냉정히 말하면. 이마와 맞박은 달라요. 팔목과 손목은 다른 겁니다. 냉정히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입사관일 때에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했고요. 학종일 때는 학교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여기 표에 나오지만 보세요. 요렇게 변하면서 개인 활동 등 개인 정보를 줄이고 공신력 있는 학교 정보가 강화되었다. 두 번째, 학생 개인의 준비물이 줄어들고 학교의 준비가 늘어났다. 세 번째, 학생부 유지의 평가로 스펙 쌓기보다는 학교 교육과정 지도 참여가 중요한데, 문제는 교육과정 참여해야 돼. 교육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시체 살인사건 내면 시체 부검하잖아요. 그죠? 그런 학문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시체 해부해가지고 얘 언제 죽었다, 몇 시간 전에 죽었다, 약물은 독극서다, 뭐 이런 거, 그런 학문을 뭐라고 그러죠? 법의학. 그죠? 자, 일반계 고등학교에 법의학 과목이 있나요? 없죠. 하나고에 있습니다. 하나고에는요, 법의학의 이해, 수강생 10명,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교 10명 중에 1등 해야 1등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도 대학에서 얘는 법의학의 이해 공부했네, 우수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고등학교는 꿈도 못 꿉니다. 또 어떤 고등학교 외국어가 다양한데 어떤 고등학교 외국어가 별로 없고, 심지어 어떤 고등학교 방과후 수업이 다양한데 어떤 고등학교 방과후 수업이 없고, 하다못해요, 교내상만 하더라도 A 고등학교는 교내상이 영어 경시대회 딱 하나, 영어에. 근데 어떤 고등학교 영어 말하기, 영어 에세이, 영어 단어 암성, 영어 어휘력 경제, 영어 모의토플, 모의토익, 모의탭스, 그 다음에 영어 웅변대회, 영어 또 뭐 있더라? 뭐 하나 있던데. 그런 게 한 10개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 숙명여고에 가면 교내 심폐소생술 경진대회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는 고등학교, 없는 고등학교 차원이 다른 겁니다. 또 심지어는요, 대원외고나 서초고에 뭐가 있어요? 서울의 서초가 있는 서초 모범상이. 근데 거기는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영악한지 보세요. 예고등학교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요, 대원 애들 주는 상이 있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상 받는 건. 첫째, 토익, 토플 110점 이상. 예를 들면 등산 500m가 넘는 고지 등산 10번 이상, 봉사 100시간 이상, 논문 2개 이상, 요런 애들에게 주는 상 대원 무슨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을 줘놓고 그 상의 데이터를 대학에 보내요. 우리 학교 A상은 이런 애들입니다. 근데 대학에서 상기부를 받아보니까 대원 거시기상, 얘 등산 10번, 토익 토플 만점, 금방 알잖아요. 무조건 뽑아야지 뭐. 그러면 그렇게 머리 쓰는 고등학교와 머리 못 쓰는 차이가 있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서류평가,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 추천서, 면접, 방문, 확인 등등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 게 있습니다. 요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이게 많이 떨어지면 안 돼요. 약간 떨어져야지. 뭐 5등급, 4등급은 어림 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도 3등급이 넘어가면 좋은 데가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유기내고, 항하고, 민사고 빼고 나머지는 다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양외고나 국제고도요, 6등급은 취급하지 않아요. 참고하셔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 이겁니다. 보세요. 성적 추이를 통한 성장 가능성의 평가. 성적이 점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죠.
고2보다 고2가, 고2보다 고3이 성적이 올라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여기 보세요. 학생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쉬운 도구. 주요 과목, 전 과목 다 본다. 정상평가 반영하는데, 요거 보세요. 요거 눈여겨보세요. 소위 버린 과목의 등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고등학교에 올라가시면 기술 가전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애들이 열심히 해야 안 해요? 열심히 안 하죠? 버리죠? 그런 애들 좋은 대학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은 다 봅니다. 왜? 학생부 종합이니까. 얼마나 얘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를 다 보기 때문에 이거 안 좋으면 갓된 좋은 대학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눈여겨보시고 하시고, 또 모든 대학은 문과애가 과학자라고 이과애가 사회자라는 걸 좋아합니다. 최근에 모든 대학의 트렌드는 창의 융합형 인재이기 때문에 융합된 문과, 이과 속성을 골고루 가진 애들이 최근에 뜨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내신 얘기했죠. 내신 보세요. 학생부 종합이 작년도 건데 보시면 인서울대학 가려면 적어도 3등급은 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3등급이 안 되면 학생부 종합도 인서울대학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등급, 4등급 이하는 아주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특목고에 가더라도 우리 애 가서 5등급 이내에 들 수 있는지 3등급 할 수 있는지를 따지고 보내셔야지, 무조건 고향 외고 갔다가 좋다고 해서 9등급 되면 남들 방송만 대주는 것이 일리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빨리 전학을 와야죠. 일반고로 전학 가셔야 됩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이건 넘어가겠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자, 학생부, 지금 이제 고3은 지금 마감하고 있고요. 고1, 고2, 중3은 아직 멀었는데, 학생부에 이런 말이 많아야 돼요. 통하여와 특히. 그러니까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얻었다. 특히 무엇을 얻었다. 그러니까 쇼핑을 통하여 인생의 즐거움을 얻었다. 특히 샤넬 쇼핑에서 더 큰 즐거움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범위가 좁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건데요. 이거는 뭐냐, 이건 학생부 저거잖아요. 학생부 저건데, 제일 중요한 게 수상경력, 교내상. 교내상을 많이 받아야 돼요. 교내상을 많이 받아야 돼요. 교내상이 많지 않으면, 지금은 교회상은 반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내상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다익선, 뭐든지 상은 양보하지 말고 다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교내상이 별로 없으면 학교 생활을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내상은 무조건 많아야 돼요. 내가 특목고에 가든 일반고에 가든 교내상은 무조건 많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격증은요, 이건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격증은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꼭 없어도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진로 희망이요. 진로 희망은 점점 구체화되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희망 이유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러면 어떡하죠? 애가 고1 때 꿈이 있어요. 진로 희망 의사. 고2 때 의사. 고3 때 성적이 안 나와. 그럼 꿈을 바꿔야죠. 그러면 비교적 안 좋으니까 미리 자기가 성적대에 준해서 꿈을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고1 때 교사, 고2 때 중등교사, 고3 때 중등 국어교사, 이런 식으로 점점 범위가 좁아지면 좋아요. 너무나 범위를 너무 좁혀도 안 되니까 고1 때는 넓게, 점점 좁게. 여기서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는요, 적어도 한 2-3개 정도. 동아리가 하나면 학생부에 쓸 말이 없어요. 동아리가 한 2-3개 정도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대신 또 하나, 봉사활동은요, 봉사활동은 한 군데에서 오래. 여기 나오죠? 진정성, 지속성. 그 봉사활동 3종 세트가 있어요. 노인보호 요양원, 장애우, 그다음에 멘토 앤 멘티, 이런 거 말고 좀 더 리얼한 거 있잖아요. 그죠? 호스피스 봉사 뭐 이런 거 좀 리얼한 거 좀 하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급식 봉사, 급식 도우미, 학교에 식당이 없어가지고 이거 3년간 하면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3년간 하면 다 도움됩니다. 왜? 진정성, 지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하다 말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거 보세요. 여기 혹시요, 요거는 누가 쓰는 거죠? 맨 위에 거. 교과 단위, 그죠? 소위 세트 교과 단위. 이건 누가 쓰는 겁니까? 독서 활동은 내가 써가지고 주면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죠. 근데 뭐 요거는요, 담임교수도 쓸 수 있고 학생도 쓰는데 주로 교과 담임이 쓰는 게 좋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책을 읽으면 그냥 담임이 쓰면 공통이고요, 교과 담임이 쓰면 거기 과목이 나와요. 과목이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광수의 무정 읽었다 그러면 그 무정을 담임 스님이 써주면 공통으로 나오지만 국어에서 쓰면 국어라고 나오기 때문에 과목이 쓰는 게 더 좋은 거고요. 또 하나 제가요, 요거는 누가 쓰는 거죠? 요거 누가 쓰죠? 행특은 누가 쓰는 겁니까? 학교 담임쌤 쓰는 건데 엊그제 뉴스에 나온 걸 제가 하나 카피를 해왔습니다. 뉴스에 나왔길래 제가, 뭐냐면 SBS가 보도했는데요, 어떤 담임선생님이 쓴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담임선생님이요 썼는데 제가 보고는 기절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어떤 애를 평가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학업에만 열심히 함. 다른 학생에 대한 관심과 봉사는 전혀 기대할 수 없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큼.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한 의미 파악에 노력하지 않음. 본인의 장래 희망에 대한 굳은 의지가 없고 부모의 말에 좌우되는 의지 박약의 모습을 보임. 이거는 그 부모가 방송국에 제보해서 SBS가 보도 보셨죠? 보신 분? 일산 SBS가 일산에 안 사시나 보다. 지금 혼자 보셔가지고 여기 MBC만 나오나? 자, 저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근데 저렇게 썼다. 애가 문제예요? 교사가 문제예요? 저 교사 출신이거든요. 근데요, 저는요, 저걸 딱 보는 순간에 애한테 진짜 문제가 많은데 담임도 좀 너무하긴 했네, 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차마 못 쓰거든요. 저희들 경험을 되돌아보면 애가 막 떠들어. 난장판이면 뭐라고 써요? 명랑하고 쾌활하며 사교적이다. 애가 학원을 야자 도망가고 말 안 듣고 휴지 안 가져오면 뭐라고 써요? 신념이 굳고 의지가 강하며 주관이 뚜렷하다. 그런데 저거는 사실은 애가 얼마나 양아치면 저렇게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걸 딱 보는 순간에 애 모습이 그려져요. 아, 애가 굉장히 이기적인가 보다. 엄마도 담임한테 좀 싸가지 없게 했나 보다.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쓸까요? 저는 저 담임선생님이 진짜 용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거 칼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보세요. 담임과의 관계가 진짜 좋아야 돼요. 인간성이 좋아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이건 자기소개서는 참고만 하세요.